안녕하세요. 상업공간 디자인 13주차 천정도 계획에 대한 내용 오늘은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13주차죠. 기말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일단 오늘은 기본 내용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자료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다시 한번 우리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 마무리 단계니까 또 기말 평가가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지난번에 중간에도 이 내용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그래도 참고로 다시 한번 보라고 설명은 하지 않고 내용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길 바래요. 또 지금 13주차 천정도에 대한 계획 스터디 할 예정이고 다음 주에 패널 디자인 제가 기본 가이드라인 또 수업 내용으로 설명 자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있고 마지막 15주 차에는 최종 디자인 프로젝트 발표 있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 이제까지 진행해 왔던 내용들 디자인적으로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천정도에 대한 계획은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주거공간 디자인에서도 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빨리 넘어가려고 해요. 뭐 상세히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거 다시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천정도는 일단 천정도의 기본 개념이 실내 천정면 바로 아래 30cm 정도를 수평으로 절단해서 바닥에서 천정면을 바라본 모양을 그린 도면이죠. 그래서 천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구조체는 바탕으로 있어야 되고 그 위에 뭔가 조명기구나 설비, 근데 설비도 간단한 설비, 뭐그 화재 감지기라든가 보통은 이제 사원 공간에는 스피커 설치 위치 뭐 이런 것들도 표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것까지 뭔가 위치를 잡기는 아직 단계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조명기구 위주로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천정의 높이 표기가 돼 있어야 그 부분의 천정 높이가 얼마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천정 재료도 무엇인지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캐드 도면 작성할 때는 치수나 범례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그러면 천정도를 작성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 하면 평면도가 있으면 기본 작성이 수월하죠. 그래서 평면도에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를 해주세요. 뭐 가구 이런 것들은 일단 조명 배치를 하기 위해서 레이어 뭐 그 잠깐 락을 걸어둔다거나 뭐 해서 보이게는 하되 그 조명 배치가 다 끝난 다음에는 레이어를 뭐 꺼준다거나 삭제를 해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아예 없으면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테이블 바로 위에 펜던트를 설치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가구가 아예 다 미리 삭제되어 버리면 그 위에 중앙에 맞춰 가지고 조명 배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뭐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하되 뭐 우선은 필요하면 것은 뭐 락을 걸어둔다거나 해서 이제 다 작성을 하고 정말 필요 없는 것은 그때 완전히 삭제하는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천정 도면에서는 뭐 상부에 뭔가 블라인드 설치하는 박스라든가 커튼 박스라든가 몰딩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재료에 따라서 두께 설정해서 해줘야 되고요. 천정의 모양이 특별한 원형이나 삼각형이나 아니면은 비규칙적인 뭔가의 형태가 있다고 하면 그 천정의 모양도 형태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천정도 작성할 때 기본적인 조명 배치, 벽에서 얼만큼 떨어졌는지 아니면 동일한 조명이 반복이 되면 조명 사이에 일정한 간격 배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천장 높이가 표기되어야 하기 때문에 플로어 레벨 대신 여기는 실링, 여기는 그냥 실링 하이트로 표기를 하죠. 그래서 실링 하이트가 여기는 뭐 2,500이다. 또 높아진 곳은 2,700이다. 이런 걸로 표기를 하고 그림으로도 간접 조명 있는 부분은 그 부분 레벨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형태적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재료 표기해야 되고 네 이렇게 되고요. 음 설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화재 잠재기, 스피커, 뭐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 설치가 같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계획에서는 일단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한번 그림 보세요. 오른쪽에 그림 보면은 각각 기본적인 조명의 실제 크기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CAD에서 작성하면 돼요. 근데 뭐 인제 그 그럼 일단은 형광등 같은 경우는 10 와트짜리, 20 와트짜리 뭐 1 개냐 2 개냐에 따라서 크기 저렇게 설정이 되고요. 그 실제의 그 크기는 원형의 크기인데요. 저거는 우리나라 기준하고는 쪼금 다른 것 같아요. 보통은 형광등 크기는 가로 길이로 했을 때 1000 에서 1200 사이죠. 그 세로도 100 에서 200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해 주면 돼요. 저기 세 번째 위에서 형광등 위에서 세 번째 있는 거 보면은 여기가 300 으로 했고 여기는 넘어가 버렸네요. 여기는 300 으로 했고 여긴 1200 으로 했어요. 그리고 음 이거는 그 천장에 노출 형태로 되어 있는 것. 이거는 약간 매입형으로 여기 겉에가 아크릴판이나 이런 걸로 씌워진 그런 조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선 여기 작은 거는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거 150에 600 짜리는 별로 안 쓰는 것 같고 여기가 긴 거 1000 에서 1200 짜리 많이 써요. 그리고 원래 인제 조명 그럼 계획할 때 "조명 기구의 간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을 때 이거 원래는 조명 기구 사이의 거리 산정하는 그 규 법칙이 있어요. 우리 막 과학식에 해당하는 그거를 계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거 계산해 가지고 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는 1200 여기 보면은 1200, 1500, 1800 요 정도 간격이 기본적으로 이 조명회 같은 경우는 정해졌어요. 근데 나머지는 이 와트 수가 또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 밝기에 따라서 뭐 1 개든 2 개든 3 개든 이렇게 설치하는 거를 인제 음 여러분들 경우는 다른 도면들을 찾아보고 유사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운라이트는 두 번째 보면은 두 번째 종류로 다운라이트 보면 원형과 사각형 형태가 있죠. 그리고 원형의 크기도 지름이 100 인 거, 지름이 150 인 거, 지름이 200인 거, 200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사각형의 크기도 100 곱하기 100인 거, 사각형 크기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 크기를 참조로 해서 도면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실제 크기도 이 세 가지 타입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인제 이런 거 있죠. 사각형 도면 그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1 개짜리도 있는데 2 개짜리, 3 개짜리 연속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모듈이면 2 개, 3개 연이어서 뭐 나는 3 개짜리가 하나씩 이게 세 개짜리를 한 그룹으로 해서 다운라이트 몇 개를 배치해야겠다 하면 그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간격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더 인제 촘촘하게 할 경우는 1200 그다음은 1500, 1800, 2100 뭐 이런 간격으로 할 수 있는데 2100 일 경우에는 인제 공간이 어느 정도 크기냐에 따라서 이건 도면 보고 좀 넓을 수도 있거든요, 2100 거리가. 그래서 이건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1200 에서 1800 그냥 1200, 1500 그러니까 밝은 매장을 원하면 1200 에서 1500 사이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다음에 스포트라이트는 이게 그 조명을 비추는 방향을 우리가 바꿔 줄 수 있죠. 그리고 한쪽 어떤 인제 그 디스플레이한 제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뭔가 강조하고 싶은 벽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좀 더 센 조도의 광원으로 비춰 주는 거죠. 스포트라이트 있고요. 이거 비춰주는 방향에 삼각형 열림 표시를 하면 돼요. 그리고 펜던트 이렇게 있고요. 펜던트의 지름은 뭐 지름이 100 에서 300 사이도 있는데 요즘은 큰 것도 많이 나오죠. 펜던트 받고 한 지름이 큰 공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름이 500, 600 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참조로 하고요.
샹들리에는 이제 이거는 왜 크기가 안 나오냐면 크기가 다 너무 다양해서 선택하는 조명 계획을 할 때 그 실제 샹들리에 크기를 뭔가 큰 걸 고려해야겠다 하면 그런 제품을 찾아서 대략적인 크기 보면은 제품의 스펙이 나와 있죠. 가로, 세로, 높이, 크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 크기 참조해서 도면에 작성하면 되겠죠. 직부등은 알죠. 직부등은 천정면에 바로 공간을 띄지 않고 부착해 가지고 어, 설치되어 있는 거를 직부등이라고 하죠. 동그라미하고 네모 형태가 있고 이거 모양들은 그 설계자가 기호를 정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좀 이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서로 다른 조명마다 기호를 다르게 하면 돼요. 벽보등도 있고요. 벽면에 부착하는 등.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정 계획을 할 때 물론 구글이나 다음이나 네이버에 검색할 수 있는데 그럼 키워드를 보통 천정도, 실내 천정도 계획 아니면 천정 계획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그 한글 키워드뿐만 아니라 영문 키워드도 다양하게 검색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실링 플랜이라고 하지만 그 외국 도면들인 경우에는 약간 그 간접 조명을 좀 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리플렉티드 실링 플랜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리플렉티드 실링 플랜인데 인테리어 도면인지 또는 오피스 도면인지 리플렉티드 실링 플랜인데 레스토랑 플랜인지 그래서 끝부분을 다르게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뭐 우리가 그 샵 위주로 하잖아요. 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리테일 샵, 리테일 스토어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아니면 북스토어, 뭐 아니면은 코스메틱 스토어, 리플렉티드 실링 플랜 또는 코스메틱 스토어 실링 플랜이라든가 다양하게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더 이렇게 뭔가 자료 검색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검색하는 거 일단 음, 국문뿐만 아니라 영문도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싶어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그 범례처럼 뭔가 조명의 기호를 나타내는 것과 일정한 크기 또 간격 간략히 설명했는데 회사마다 도면마다 조금씩 그 기호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 보여주려고 지금 이 서로 다른 도면들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저기 보면은 LED 뭐 라이트, 그러니까 LED 등이 많이 나오니까 사각형 다운라이트도 LED 등으로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간접 조명으로 설치된 것 중에 뭔가 저기 그림처럼 라인으로 이어진 LED 선조명으로 간접 조명 처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표시하냐 그랬을 때 저기 보면은 길게 공간이 되면 사각형의 점점점 해서 이게 라인 조명이잖아요. 점점이 박혀가지고 하나의 라인을 형성하는 라인 스트립에서 LED 선조명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 미터 단위로 기록을 해요. 뭐 1미터, 2미터, 3미터 수량을 할 때.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런 조명도 있다는 거 참고로 보고요. 여기 보면 다운라이트, LED바, 브라켓. 명칭이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써 있는 도면도 있어요. 이것도 참조로 봤을 때 벽보등 그리고 다운라이트인데 여러분들이 원형 그 다운라이트를 쓴 경우 또 사각형의 다운라이트를 쓸 경우 이게 차이가 되니까 그것을 형태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 사례를 찾아봤고요. 그리고 계획을 할 때 이제 전체 이거는 그냥 조명을 이런 조명이 있다고 해서 그냥 계획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전체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이 공간에는 가운데에는 샹들리에가 달리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에는 사각형보다는 원형 다운라이트가 매입되면 그 형태적으로 어울리겠다.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조명 계획을 해야겠죠. 뭐 벽에 어떤 이제 가구나 벽면의 디자인에 따라서 브라켓이 설치되는 게 나으면 그렇게 설치를 하는 거고요. 스포트라이트로 비춰주는 게 나으면 스포트라이트로 비춰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평면 계획하는 것처럼 그 공간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많이 쓰는 조명이 이거 직부등이죠. 실링 라이트. 그래서 원형의 경우, 사각형의 경우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도면에서 그냥 도면만 올려놓으면 모르니까 제가 색상으로 좀 다르게 표현을 해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 LED 선조명으로 하기에는 그 간접 조명이 아니어서 이거 LED 패널이라고 해요. LED 패널로 검색하면 이 조명의 크기도 나와 있어요. 가로 한 100에 이것도 뭐 1000, 200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천정면에 약간 방향성을 나타내는 선조명처럼 설치를 할 수 있죠. 나머지 이제 테이블 같은 데 위에는 펜던트 설치하면 되고요. 이거는 참조로 천정면에 들어가는 그 구조물의 형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나타내나 참조로 보라고 자료를 넣습니다. 특히 이제 시각적으로 이 부분 어떤 이제 목재 의 조형적인 형태가 사선으로 공간 안에서 이렇게 약간 기울어진 형태와 약간 선적인 형태로 공간에 음, 변화를 주고 있는 그런 이제 그 구조물이죠. 이게 여기에 설치된 것이 천정도에 어떻게 표현이 되나 여러분들이 참고로 비교해 보라고 넣습니다. 이런 나머지 공간의 이런 사선 같은 경우는 면을 분할했다고 보면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크게 그냥 평평한 면보다는 약간 이 천정면 자체에 매질을 줘서, 매질은 살짝 뭔가 홈을 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매질을 줘서 홈을 파줘서 이렇게 약간 사선적인 공간의 조형 요소를 넣었다는 거. 나머지 이런 것들은 보면 그 트랙 조명이라는 말이 있죠. 트랙 조명은 여기 이제 이 공간에서 나타냈듯이 트랙이 있고 거기에 조명이 설치돼서 그 조명의 방향을 다르게 비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트랙 조명 여기 설치된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간접 조명 보려고 제가 넣은 것 같아요. 여기 간접 조명 같은 경우는 실링 하이트, 천정고 높이를 이렇게 다르게 설정해서 기입을 해줘야죠. 여기가 만약에 2400이었으면 여기 2500, 100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여기 가장자리에 이게 점선으로 제가 점점점 표시한 이유는 이 점선으로 된 부분이 안쪽에 그 간접 조명으로 뭐 라인 선조명이라든가 아니면 예전 같은 경우는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걸로 간접 조명이 이 안쪽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여기가 점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실선으로 된 사각형에서 이쪽까지는 얼만큼 떨어져야 하나요? 했을 때 뭐 그 길이는 본인이 설치하는 위치를 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100, 뭐 120, 150, 100은 좀 짧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가능은 해요. 그래서 이 점선이 실선에서 떨어진 위치는 뭐 100, 120, 150 이내에 설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점선으로 이렇게 표기되면 아, 저 부분은 간접 조명이 있구나 되어 있고, 그리고 실링 하이트가 두 개가 서로 다른 것을 이렇게 그 문자로라도 표기를 하면 아, 높이 차이가 여기가 더 높구나, 여기가 낮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이건 간접 조명의 형태인데 뭐 아래서 위를 비추냐 아니면은 위쪽에서 아래를 좀 비춰서 벽면에 반사된 것이 나타내느냐 뭐 이런 거를 참고로 봤는데 이건 조명 시간에 배울 것 같아서 건축가 조명 배우죠. 그래서 그걸 참조를 했을 때 이거 그 간접 조명 부분의 디테일도예요.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천정면에 높이 차이가 있고 그 안쪽에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뭐 100에서 150 뭐 그 정도 띠라고 한 부분이 여기죠. 여기는 지금 조명이 설치된 부분은 한 100 정도 되는데요. 이 사이 공간은 200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100 정도 부분의 점선으로 표기가 도면에 되면 되겠죠. 이것도 제가 아까 다운라이트 간격 1000, 1200, 1500, 1800 이 정도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이 간격 생각해 보면 대략 여기서는 1250 정도 간격으로 배치를 했네요. 이 정도면 그 뭐냐 다운라이트가 뭐 그래도 촘촘히 배치돼서 밝은 공간으로 된
연출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음. 근데 인제 그 1250 이나 뭐 이런 간격이 일률적인 건 아니에요. 뭐 어떤 공간에서는 '좀 어둡게 해야겠다.' 하면은 그 거리가 좀 더 멀어지는 것이고, '좀 밝게 해야겠다. 정말 밝은 공간으로 해야겠다.' 하면은 다운라이트 간격을 한 1000 간격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정말 밝아요. 그래서 너무 밝은 것보다 어느 정도 적당한 본인이 생각하는 공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배치를 해 주세요. 그리고 천정도에 배치해 보면 자기 공간의 면적에 비해서 내가 이거 뭘 많이 배치했는지 일단 그려 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려오면 제가 한번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천정도 그려오면 되겠죠. 이건 인제 원형의 형태가 천정에 인제 조형적으로 있을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참조로 그냥 보세요. 여기는 이제 천장의 높낮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조금 달라서, 이런 경우에는 뭐 내가 형태를 그거를 다 뭐 간접점의 형태, 아까 그 디테일한 형태로 그려주기 어려우면 이렇게라도 뭐 이제 실링 하이트 얼마이고 간접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다 점선으로 표기했으니까 그 부분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간접 조명 그 설치된 부분은 LED 스트립 또는 라인 선조명 간접 조명이라고 쓰고, 그게 몇 미터인지 수량 보통 그 법내에 쓰잖아요. 그래서 수량 대신 몇 미터라고 기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운라이트, 또 실링 라이트, 뭐 스포트라이트 뭐 이렇게. 다운라이트 같은 경우는 사각형, 원형 매입 있고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하면 되겠어요. 여기도 인제 도면마다 표기하는 기호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걸로 기호가 표현이 되는 건 아니다. 회사마다 좀 다르기도 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자료를 모아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면상 지금 잘못된 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지금 어 자료에 넣었어요. 여기 보면 천정 도면에서는 창문이나 문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죠? 여닫이 문 표기가 저렇게 되면 안 되죠. 그냥 그 문 프레임만 있고 저렇게 열리는 창문이나 문이 열리는 표기는 나타내지 않죠. 그래서 저렇게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혹시 실내 재료, 그 천정면의 재료가 되게 더 다양하긴 한데, 참고로 어떻게 그러면은 이 표현을 해야 되는지 재료에 대한 설명하려고 이 페이지는 잠깐 내용에 넣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면 그냥 페인트로 마감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근데 페인트를 마감했는데 그러면 "저 판은 뭐냐?" 했을 때 뭐 위쪽에 석고보드 2 장을 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합판 위에 석고보드를 놓았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면에 두께 9 밀리 석고보드 또는 집선보드라고 표기되기도 해요. 석고보드 위에 지정색, 뭐 실내니까 수성 페인트 마감 저렇게 표기하면 돼요. 왜냐하면 지정색은 실제 이게 뭐 그린톤인지 블루톤인지 그런 거는 현장에서 내가 색채 계획한 거에 따라서 컬러 톤 보여주고 "이 컬러로 마감해 주세요."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정색 수성 페인트 마감이라고 도면에는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 조명이 도면 안에 표기가 되어야 되겠죠. 저런 조형적인 형태, 약간 사각형에서 사선으로 분할이 된 면 형태를 그려주고, 그리고 그 안쪽으로 점선으로 된 간접 조명 을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인제 가장자리에는 다운라이트, 매입 등이 있으니까 나타내 주고요. 오른쪽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왼쪽 아래도 원형으로 된 뭔가 조형물이 있고, 재료 자체는 석고보드 위에 지정색 수성 페인트 마감이라는 거. 오른쪽에 보면은 천정 재료가 다 우드로 되어 있죠. 우드는 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밝은 나무 톤이다 하면 단풍나무 우드빔 위에다가
뭐 나무 같은 경우는 투명 낙하로 마감을 하니까 투명 낙하 마감 이렇게 쓰면 돼요. 그 중간에 조명이 있는 것은 조명 저기 중간에 좀 하얗게 좀 보이잖아요. 그 부분에 조명 설치된 거 그려주면 되고요. 오른쪽 아래를 보면 거기도 겉에는 우드로 마감을 했는데 그 안에는 아마 석고보드가 한 장 쳐 있을 거예요. 그래서 9mm 석고보드 한 장 있고 그 밑에 3mm 우드보드 위에 투명 낙하 마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인제 그 옆에 검정색으로 된 부분들은 목재 블랙 컬러로 도장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속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속판 재료를 내가 쓰고 싶으면 두께 3mm 금속판 위에 블랙 유성 페인트 마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도면에서도 잘못된 거 문 저렇게 열린 표현으로 나타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면을 보고도 내가 인제 이게 뭔가 참조를 하더라도 이게 잘 된 것인지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 뭐가 이게 이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이론적인 내용이든 아니면 실제 사례에서도 여러 개를 찾아보면 '이 도면은 뭔가 이상하네.'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다양한 조명 간접 조명의 형태예요. 이것도 저기 보면은 참조로 보라고 지름 40cm 펜던트 큰 펜던트가 매달려 있네요. 그리고 베어 샹들리에인데 지름 D라고 써 있는 게 지름이잖아요. 지름 100cm면 엄청 큰 샹들리에죠. 그래서 크기 표기해 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인제 그 오른쪽에 그 가로로 긴 벽부등이 있는데 와이드 가로폭이 60cm인 브라켓이라고 이렇게 크기가 좀 더 명확하게 표기되는 것이 사람들이 '대략 이 정도 크기의 조명이 여기나 달리는구나.' 라고 쉽게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범내의 조명 심볼 형태를 각 조명 형태들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호는 정해서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 주세요. 뭐 펜던트 형태 아니면 실링 라이트. 왼쪽 상단에 있는 건 실링 라이트죠. 그 옆에 있는 거는 약간 실링 라이트라고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내려왔으면 샹들리에로 볼 수도 있고 조금 애매한 형태고요. 아래쪽에 있는 두 이미지는 펜던트고요. 그래서 다양한 조명들 일단 실제 공간에 설치될 조명들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가로, 세로, 높이 그리고 재료 모든 것들 조명 기구 요즘에는 가구처럼 전체적인 크기뿐만 아니라 재료도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 정도 크기면 내가 도면에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다.'라고 파악을 하면 되겠죠. 여기는 참조로 위 상단에는 레스토랑인데 펜던트가 테이블마다 어떻게 배치되고 통로는 약간 여유가 있어서 통로에는 다운라이트가 어떻게 배치됐는지 참조로 보라고 자료 넣었고요. 왼쪽 아래는 그 다운라이트 배치된 거랑 간접 조명 형태 원형하고 사각형 간접 조명 된 거 참조로 보라고 넣었어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약간 비정형적인 형태로 인제 사선적인 느낌이 좀 역동적인 느낌을 주니까 그것이 목재 빔으로 어떻게 천정 구조물로 나타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조명 기구가 중간중간 배치된 거 참조로 보라고 넣었습니다. 여기도 조명기구 형태고요. 그리고 곡선적인 형태를 비정형적인 곡선의 형태를 주는 것도 공간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천정면에 만약에 평면도에 저런 곡선이 없다 하더라도 뭔가 이 표시도 이미지를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스케치를 해봤을 때 저런 곡선이 천정에 들어가도 어울릴 것 같으면 넣어도 되겠죠. 그리고 천정면에 그냥 다운라이트나 뭐 이런 것들을 쭉 그냥 일렬로 그 조명으로만 배치하면 천정면도 밋밋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간접 조명도 포인트가 되는 공간의 시선을 잘 잡아주는 중요한 부분에는 간접 조명이나 샹들리어나 큰 조명 형태가 들어가면 더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공간의 인제 구조물 형태도 들어가는 것이 시선을 사로잡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명 기구도 그룹핑하면 그 부분이 좀 더 인제
모여서 있다고 하면 시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 다른 독립적으로 있는 하나씩의 조명보다 더 빨리 인지를 하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배치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왼쪽에 있는 샵 같은 경우는 저렇게 삼각형으로 파여져 있는 부분에 다운라이트나 아니면은 이제 트랙 조명을 설치할 수도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펜던트 종류인 펜던트와 샹들리에 중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 조명의 형태라고 하면 사선의 형태가 천정도에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다운라이트나 벽부등. 그리고 천장의 구조물 형태도 찾아본다고 하면 실링 디자인, 커머셜 찾아보면 또 천정의 구조적인 형태들이 또 검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고 본인의 디자인에 맞는 형태가 있을지, 그렇다고 하면 디자인 포인트가 되게 그것도 천정 도면에 반영을 해주고요. 천정 도면이 뭔가 새롭게 형태적으로 추가되는 게 있다면 투시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시 형태 반영해서 이미지 정리를 해 주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빨리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30 분이 걸렸네요. 네, 천정도 계획 짧게 그냥 복습하듯 여러분들한테 빨리빨리 설명을 해 봤고요. 자료는 개개인마다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조금씩 달라서 본인에게 맞는 자료나 이런 형태들 자료 찾아보고 새롭게 뭔가 적용을 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는 패널 계획, 기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은 패널 계획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내용들, 뭔가 선을 맞춘다거나 뭔가 이렇게 구성을 좀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내용들 다음 주에도 짧게 이거 여러분들이 처음 해 보는 건 아니니까 짧게 제가 또 오늘처럼 내용 정리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요. 또 다음 주에 천정계획 된 내용을 저에게 보여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봐요.